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양영태 TV의 양영태입니다. 오늘은 2021년 8월 31일 화요일입니다. 이 아프간 이거는 완전히 유령 군대 아닙니까? 아프간 군대 정부군. 미국에서는 100조 원이나 이렇게 많은 돈을 갖다가 아프간에게 원조를 해줬는데 군인들을 갖다가 유령으로 만들어 가지고 급여를 착복하고 말이죠. 그냥 완전히 부패죠, 부패. 이 정부군이. 그러니까 항복하고 도망가고 대통령이란 사람이 돈을 갖고 도망을 가고 대통령 도망가면 되겠습니까? 정부군이 남아있을 때. 끝까지 그 전날 미국에는 대통령이 그랬다는 겁니다. 바로 마지막 시한 전날까지 자기 있다가 자기는 뜨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물론 대통령이 떠야죠. 당연히 떠야 되는데 미리 달라 빼면 되겠습니까? 그거는 대통령이 아니죠. 우리 대통령이 만약에 그런 상황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의문을 전부 다 갖게 한 거 아닙니까? 아니 우리 대통령은 아프간 대통령하고 어떻게 다를까? 그건 저도 모르겠습니다. 저도 모르겠습니다. 이 유령 군인들을 만들어 가지고 급여를 착복하고 했다는 건 이거는 이 군대는 벌써 썩어 빠진 군대고 패망 군대입니다. 이 군이 부패하면은 그 나라가 벌써 근본이 해쳐지는 거고, 왜냐하면 군 통수권자가 전부 대통령이기 때문에 대통령이나 군이나 똑같아지는 것입니다. 박정희 대통령, 전두환 대통령 아래서 그 군은 엄청난 강군이었습니다. 왜? 그들은 나라를 지키는 것이 가장 기본으로 가치로 아는 분들이기 때문입니다. 박정희 대통령은요, 이승만 대통령은요, 그 군에 대해서 그 통수권자로서의 그 위강이라든가 권위가 엄청나게 강했습니다. 그리고 군을 사랑했습니다. 왜? 나라를 지키는 최전사니까. 얼마나 사랑하고, 그리고 엄격하고 엄정한 군기, 철저한 명령 복종, 이것이 군의 사기고 군의 생명이거든요. 근데 지금은 상관한테 대들고 이거는 군인이 아니죠. 전시에는 말이죠, 전쟁 때는 계급 하나 높은 사람한테 함부로 명령을 안 들었다는 바로 총살입니다. 예. 엄정한 거, 이 항명이라는 거는 상상할 수 없었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그래야 군이 이깁니다. 미국 군이 헐렁한 것 같아도 미국 군이 얼마나 군기가 센 줄 아십니까? 그거는 미군을 아는 사람은 압니다. 미국 군은 철저하게 상명하복, 군의 질서,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친다는, 위국 헌신한다는 것, 철저한 군인입니다. 지금 우리 군은 어떨까요? 글쎄요. 지금 우리 군은, 지금 국방부 장관이란 사람이 7번인가 6번인가 국민한테 사과를 했죠. 사과를 하면 안 됩니다. 물러나야 되는 겁니다. 딱! 결기를 보여야 되는데 뭐 결기도 없고 마치 국가 공무원처럼 말이죠. 사과나 해야 되고, 그게 그 국방장관입니까? 사과와 동시에 스스로 책임을 지고 물러나는 그런 결기. 그래야 국토방위가 되는 겁니다. 이 아프가니스탄 사태에서 우리가 눈길을 잡는 말 2가지가 있다고 이 조선일보의 그 정노경 기자가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첫째가 아프간 대통령이 해외로 도망친 뒤에 한 변명, 우리 그거 잘 알잖아요. 뭐라고 그러냐면 유혈 사태를 막기 위해 떠날 수밖에 없었다. 웃기는 X소리죠. 네. 어떻게 군 통수권자가 부하들에게 싸우지 말라고 한 것이, 그게 뭡니까 그게. 최후의 일각까지 싸워라, 이것이 되지 군 통수권자가 돼가지고 부하들에게 싸우지 말라고.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나중에 이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그 아프간 대통령이
자기하고 통화할 때, 그러니까 블링컨 미 국무장관하고 통화할 때는 죽기로 싸우겠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다음날 달러 빼버렸다는 거 아닙니까? 이런 게 무슨 대통령입니까? 예? 그러니까 대통령은 이 저 두 가지 얘기가 아프간 사태에서 눈길을 이렇게 사로잡는 말인데, 첫째가 아프간 대통령이 해외로 도망친 뒤 한 변명, 유혈 사태를 막기 위해서 떠날 수밖에 없었다. 아이고 참. 또 다른 하나는 뭐냐면 유령 군인, 고스트 솔저. 아프간 정부군이 급속히 무너진 이유를 분석하는 기사에서 이걸 영국의 BBC가 쓴 용어라는 겁니다. 부패한 지휘관들이 존재하지도 않는 유령 군인들을 장부에 올려가지고 급여를 착복해 먹었다는 겁니다. 벌써 그 정도 되면 군이 부패 구조가 이루어지면은 끝입니다. 아프간은 문서상으로는 30만 명이 넘었는데 군인이 실제 병력이 6분의 1 수준. 이게 5만 명밖에 안 된다. 이게 이길 택이 있습니까? 탈레반을 어떻게 이겨냅니까? 이런 군대가 전쟁에서 이긴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아프간 패망에는 많은 이유가 있지만 핵심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겁니다. 탈레반이 공격해 오니까 정부군은 제대로 안 싸우고 또 항복하거나 달라 빼고 도주하고, 탈레반은 정부군이 생각보다 빨리 카불을 자기 수도를 버려버리고 도망가 버려서 놀랐다는 겁니다. 그렇게 조롱하고 있습니다. 기강이 무너진 군대에서 최신 장비는 아무리 미국군에서 좋은 장비를 대주고 첨단 장비를 대주더라도 무용지물입니다. 아니 장비 놓고 도망을 가는데 뭐 더 할 얘기 뭐 있습니까? 미군이 철수를 시작한 지 석 달 만에 아프간군은 나라를 갖다 싹 내줬지 않습니까? 국민들은 IS에 참혹한 테러로 피를 흘리고 난민이 돼 떠도는 처지가 됐죠. 예, 지금 아프간이 그렇게 됐습니다. 근데 저는 물론 이 기자도 얘기했지만 저는 베트남 전쟁 패망 때도 그런 생각을 합니다. 비슷했어요. 그때 이 베트남 군인이 유령 군인들이 많았고 완전히 기강이 해이돼 있습니다. 부패 관료들. 네. 이 부패 콜랍션, 이 문제가 되면요 나라가 망하는 겁니다. 전쟁기념관 자료에 따르면 당시 남베트남 군사력은 정규군이 57만 명, 전차가 600대, 화포가 1,500문, 함정이 1,500척, 항공기가 1,270대, 북베트남을 아주 압도했습니다. 압도. 공군력은 세계 제4위 수준이었습니다. 그러나 전쟁 승패는 군사력의 우월이 가르지 않았습니다. 월남군 57만 명 중 10만 명 정도가 뇌물을 주고 대학을 다니고 기업에 취업하고 이랬다 할 정도니 군인들이 말이죠. 10만 명 정도가 뇌물을 주고, 수뇌부는 미군이 지원한 전투기, 탱크 등 무기를 월맹군에 팔아먹고, 적군에게 팔아먹는다는 거죠, 무기를. 예. 미군 철수 2년 뒤에 북베트남이 밀고 내려오자 남베트남 4개월 만에 쫙 항복했습니다. 미군 철수하면 바로 내려옵니다. 아프간 뉴스가 쏟아질 때 친분 있는 예비역 대령 한 분이 이 기자하고 통화를 하고 얘기했다는 겁니다. 미군이 없다고 가정한다면 우리 군이 핵 가진 북한을 어떻게 감당하겠냐 하고 물었더니, 한국과 아프간은 국력이 다르고 안보 상황이 다르다. 하지만 그는 군의 생명은 군기와 전투 의지라는 근본은 똑같다. 제가 항상 하는 얘기입니다. 군의 생명은 군기 확립입니다. 군의 기강이 확립이 안 되면요 어떠한 경우에도 패망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상명하복, 철저한 군기가 서야 되는데 우리나라 대통령은요 군기 확립이라는 것을 지시를 하는 것을 저는 들어본 기억이 없습니다. 아니 지금 군에서 자꾸 사고 나면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통수권자라고서 엄명을 해야 되는데, 글쎄 우리 군은 지금 어떤 상황일까요? 자꾸 비교를 하게 됩니다. 우리 대통령은 통수권자가 마음이 좋아서 그런지 모르지만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하여튼 군기가, 우리 군도 군기가 소위 하극상을 자주 한다는 건 바로 그거는 군기가 문란하다는 얘기입니다. 하극상이 군대에서 있을 수 있습니까? 군대는 계급입니다. 계급의 존엄성.
군을 모르는 사람들이 군을 안다고 해도 실질적으로 적용을 할 줄 알아야 그게 군이지. 예?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대한민국 군은 어떻습니까? 통수권자가 마음이 너무 좋습니까? 국방부 장관이 잘못하면은 딱 사표를 내고 나가는 그런 군인들도 말이죠. 어떤 기강이 있고 스스로 결기가 있고 뭔가 에? 정말 결연한 그런 호연지기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우리 군은 그런 걸 볼 수가 없습니다. 이 높은 사람들 보면 뭐 높은지 안 높은지 그것도 잘 모르겠습니다. 요즘 뭐 하극상들 해야 된다고 어? 그 소대장한테 대들고 말이죠. 한 얘기들이 자꾸 언론에 뜨지 않습니까? 어? 놀려대고 말이죠. 어? 그래가지고 그게 군대입니까? 그거를 때려잡아야 되는 것이 통수권자 군기 확립 지시 아닙니까? 근데 지금 우리 군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아프간 군 보니까 우리 군은 어떻지? 어떻지? 하고 자문자답하게 됩니다. 옛날 우리 군은 말이죠. 엄청난 군기가 확립돼 있었고 군은 군다웠습니다. 네, 그것만은 사실입니다. 우리 군의 기강회의 조짐은 차고 넘친다. 이렇게 이 기자는 얘기합니다. 북한 남성이 바다를 헤엄쳐 넘어와서 수 킬로미터를 이동하면서 감시장비에 포착됐지만 아무 조치도 안 했다. 예, 이 기자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일석사찬 기본 지침도 지키지 않는 부실 급식은 국방예산 52조 원 시대 부끄러운 일이다 합니다. 장병들 사기가 직결되는 바로 문제다. 성추행 피해를 입은 여군이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건이 육해공군 모두에서 터져나왔다. 2차 가해와 은폐 의혹까지 있다. 참 몇 가지 예만 들었는데도요. 이가 푹 갈립니다. 그냥. 화가 팍 납니다. 근데 장관은 안 나가요? 사과해요? 그 계급장은 무슨 계급장입니까? 육군 대장으로 제대해가지고 예편해가지고 국방부 장관 하면서 사과만 해서 되겠습니까? 그래가지고 기강이 있습니까? 제대로 된 훈련도 하지 않지 않습니까? 한미연합훈련 컴퓨터로 따다다다다다다. 아니 컴퓨터 하는 거는 어린 아이들도요 워게임 잘합니다.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만 하고 있다는 거. 올 후반기 훈련은 그나마 또 대폭 또 축소까지 했다는 거. 핑계는 뭔지 아십니까? 방역 핑계입니다. 방역 없었으면 이 정권이 어떻게 됐을까요? 방역 핑계를 대지만 북한 눈치를 보는 겁니다. 네. 왜? 대통령이 그랬잖아요. 한미동맹훈련, 한미군사훈련은 사전에 이렇게 협의를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북한하고 협의를 한다? 그게 무슨 말이죠? 미북 정상회담 이후에 3대 연합훈련 모두 없애버렸습니다. 병력과 장비가 동원되는 대규모 야외 실기동훈련. 아니 훈련 안 하고 어떻게 전쟁을 합니까? 쉽게 얘기할까요? 우리가 태권도를 할 때 태권도 처음에 흰띠 메고 기본 훈련부터 하잖아요. 기초. 네? 기초 훈련부터 하잖아요. 뭐 중단 공격, 뭐 하단 공격, 뭐 상단 공격, 발치기, 뭐 돌려차기, 뭐 옆차기, 뭐 이런 거 막 처음에는 막 훈련하잖아요. 거기에 능숙하면 나중에 자유 대련시키고 처음에 약식 대련, 약식으로 싸움하는 거 시키고 그 다음에는 정식 대련 시키고 그 다음에 격파 들어가고 막 이러잖아요. 이 다 순서가 있는 겁니다. 훈련이 돼야 되는 겁니다. 하물며 전투인데 저 사람의 생명, 내가 저를 죽이지 않으면 내가 죽는다는 그런 절체절명한 그러한 군에서 훈련을 안 해요. 2018년 독수리 훈련이 마지막이었습니다. 3년째 지금 훈련을 안 하고 있습니다. 9.19 남북 군사 합의의 비행금지구역 규정 때문에 군 최대 규모의 대공 사격장은 쓰지도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근본적으로 훈련을 못하게 딱 묶어놔 버렸습니다.
육군 자료에 따르면 아파치 헬기 사격 훈련은 2017년 13회였는데 지난해에는 5번으로 줄였습니다. 이 나라 왜 이렇게 됐습니까? 평화를 얻으려면 전쟁에 대비하고 강군이 돼야만 감히 침략을 못하는 법인데 이건 국가를 지키는 평화의 ABC 아닙니까? 평화의 가장 중요한 거는 굴종 평화? 아니죠. 평화는 우리가 강하기 때문에 상대가 감히 쳐들어오지 못하는 이때 평화를 이 국민들이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강군이 필요하다는 거 아닙니까? 훈련 때 땀방울을 흘리지 않고 그런다. 훈련 때 땀을 많이 흘릴수록 전쟁이 나면 피를 안 흘린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아프간이 스스로 싸우려 하지 않는 전쟁에 미군이 대신 싸울 수 없지 않냐. 이 얘기 남의 얘기입니까? 아프간군이 스스로 싸우려 하지 않는 전쟁에 미군이 대신 싸울 수는 없지 않냐? 당연해서 이건 너무 무섭지 않습니까? 우리 군 수뇌부는 우리 군이 당장 오늘 밤 싸울 준비가 돼 있는지 준비 없이 도망가야 할 그런 자신이 없는 군인지 한번 자문해보라 이런 얘기죠. 싸울 준비가 돼 있습니까? 네, 스스로 자문해보라는 이 정록용 기자의 그 말 아주 훌륭합니다. 군 수뇌부는 우리 군이 당장 오늘 밤 싸울 준비가 돼 있나 하고 자문을 해보라 라는 말로 끝을 맺는 이 기사 이렇게 보니까 말이죠. 싸울 의지가 없는 유령군대 최후인 그 아프간을 보면서 우리 군을 많이 생각해 본 겁니다. 저도 아프간 군대를 보면서 월남전을 한번 생각해 보고 제가 월남전에 가지는 않았지만 월남전을 생각해 보고 월남전에 화나니까 그 스토리에 대해서는 그 다음에 아프간군을 보면서 우리를 생각했습니다. 그러면서 서욱을 떠올렸습니다. 서욱 국방장관을 떠올렸습니다. 네, 구독 버튼과 엄지를 누르겠습니다.